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9일 일목균형표로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45분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오늘은 제가 제목에 하락장에 살아남기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 리뷰로는 솔라나부터 체인링크, 칠리즈, 세타토큰, 폴리메스, 아이오타, 그 다음에 오브스라고 하는 코인 오늘 좀 많이 상승하고 있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락장에 살아남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락장에 살아남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손절을 빨리 하거나 아니면 버티거나. 그 외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코인이든 주식이든 다 떠납니다. 떠나고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더 이상 투자해서는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주위 분들도 더 이상 삼성전자도 더 이상 이제 안 올라갈 것 같아. 손절해 버려야지. 한 50% 손해 봤는데 손절 하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손절하신 분도 계시고, 코인도 마찬가지죠.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나라고 생각하시고, 더 이상 보기도 귀찮고 생각하기도 귀찮고 힘들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돈이 묶여 있는 것도 짜증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손절해 버리고 더 이상 이 시장을 떠나리라 그러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예전에 이회수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존버하는 방법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버티는 거. 아니면 정말 단타 위주로 뭔가 계속해서 사고팔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락장에서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현금 비중을 늘리고 매매를 예전보다 덜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또 하락장에서는 대부분의 코인 고수들이나 아니면 주식의 고수들은 인버스를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인버스를 사서 그 하락장에서 인버스에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인버스 사기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차트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다음에 다시 상승장이 오거나 또 대세상승기가 당연히 오겠죠. 지금처럼 하락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또 내가 언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이 시장에서 정말 내 돈이 너무 날아가서 힘들어서 빠질 수도 있지만, 영원히 하락하는 장은 없고 영원히 상승하는 장도 없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하락장에 살아남는 방법은 빨리 손절하거나, 손절을 못했을 경우에는 버티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방법. 어쨌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오늘 이 상황에서도 꼭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우리 저희 구독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황을 볼게요. 시황을 봐야겠죠. 시황이 안 좋아서 보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봐야죠. 오늘도 마이너스 0.62%,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1.05% 하락 중에 있습니다. 좀 길게 놓고 보면 그래프로 봤을 때 결국 이 고점을 어저께도 올라가다가 무너져서 못 넘긴 거죠. 0.96% 올라갔고, 알트코인은 더 못 올라갔어요. 0.13% 보합에서 끝났어요. 올라가다가. 이런 걸 봤을 때 이 추세를 깨기 위해서 이 고점을 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깨는 줄 알았으나 또 오후장에 또 안 좋아지면서 이 고점을 못 깨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고점을 돌파해주지 않으면 결국엔 다시 올라간다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뉴스는 실제로 뭐 그렇게 볼만한 뉴스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오늘도 코스피 상승분 다 마감하고 강보합으로 마감됐다. 어제 엄청 빠졌는데 뭐 강보합이면 하나도 안 오른 거죠, 결국. 뭐 대부분의 이제 유튜버들이 지금 이 사태가 이제 영국발 사태라고 많이 얘기하죠. 예.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파운드가 그래도 많이 올라주면서 지금 미국 주식은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한국이나 아시아권에 있는 주식들은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나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뭐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금 달러가 너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달러랑 교환해서 뭔가 수출을 통해서 뭔가 먹고 사는 이런 나라들은 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어쨌든 한국도 지금 경기 침체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현 정부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믿어야죠.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부터 볼게요. 비트코인을 보면 어저께 그래도 비트코인은 뭐 좀 괜찮았어요. 예, 물론 이제 약간 도치 모양으로 끝난 모양 비슷한데 어저께 어저께 보면 어저께 9시부터 봐야겠죠. 9시부터 좀 빠졌다가 쭉 올라갔죠. 올라가서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쭉 올라가서 60분봉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서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올라갔다 지금 내려가는 중에 있으니까 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현재는 자리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거죠. 코인은 그나마. 한국 주식은 지금 완전 바닥에 바닥을 기고 있는데 물론 코인도 바닥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 주식보다는 덜하죠. 예. 지금 코인은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저점을 깨는 자리가 나오면 여기도 위험하고 이 저점이 깨지고 나면 한참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고점은 여기나 여기를 넘어가야 그 다음부터 희망이 보이는 자리가 나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는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전혀 알 수 없고 사실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표가 그렇잖아요. 모든 지표가 지금 저희가 보는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모든 지표가 지금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깨는 이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 추세가 됐으면 좋겠으나 전환되지 않고 다시 이 추세가 다시 깨지는 상황에서는 얼만큼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저께 나왔던 이 음봉이 저는 비트코인에서 별로 많이 먹지 못한 이런 음봉이라고 말씀드렸죠. 꼬다리가 이렇게 긴 음봉 별로 없어요. 물론 다행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아서 조금 다행이긴 한데 거래량이 만약 이 역대급으로 나왔다고 하면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음. 비트코인은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트코인을 뭐 지금은 5일선 위에 있으니까 한번 사볼까 하신다고 하면 사신다 하더라도 5일선 깨지면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으로 단타를 치신다고 하실 분도 계시지만 지금은 어쨌든 양봉이니까 얘가 양봉으로 올라가서 구름을 넘기는 자리 60분봉으로 봤을 때 19,500, 450달러 정도 되면 그때 정도 사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때 구름을 넘어가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하시더라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비트코인도 이렇게 장대 음봉이 빠지는데 다른 코인들은 얼마나 많이 심하겠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보던 코인들 볼게요. 자,
솔라나예요. 솔라나는 뭐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비실비실거리고 있지만 기준선을 넘겨줬기 때문에 솔라나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기준선을 넘기고 후행스팬 캔들 위로 올라왔고 지금 구름대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는 지금부터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관심 있게. 좋아지고 있는 모양이니까. 물론 여기서 음봉이 세게 맞아서 다시 5일선 깨지고 21선 깨지고 전환선 깨지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볼 필요도 없지만 지금 사실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준선 근처에 있으니까 지금 보시다가 내가 살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인 거죠.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괜찮은 코인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코인이면서도 물론 얘는 지금 각도상 많이 못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서 세게 올라가줘서 정고점을 깨거나 하루 만에 이 정고점을 깨는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많이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단타로 들어가서 내가 뭐 5% 수익 내고 나오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기준선에 딱 걸쳐 있어요. 그런데 기준선에 걸쳐 있으면서 얘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내려가는 중이죠. 내려가는 중이니까 만약에 얘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돌파한 60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에 고점인 48,950원, 49,000원 정도 되겠네요. 49,000원을 돌파하던지 아니면 얘가 무너졌다가 다시 여기 기준선을 딛고 올라가서 양봉으로 전환되던지 그리고 지금 이 봉이 혹시 양봉으로 전환돼서 5일선을 깨면 사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양봉으로 전환되고 나서 사셔야 돼요. 지금 음봉일 때 사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솔라나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문제 있을까요? 뭐 저보다 더 차트를 잘 보시거나 저보다 훨씬 더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초보자분들이나 또 차트를 저보다 못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어쨌든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되게 좋은 기준을 주는 표예요. 그리고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도 실패 없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는 기준선을 지금 계속 돌파했다 무너졌다 돌파했다 무너졌다 지금 기준선에서 지금 돌파하기 위한 용트림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약하게 가서는 사실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기준선에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볼 만하긴 합니다. 다음은 체인링크예요. 예, 체인링크가 안 좋아졌어요. 이 6개 양봉 세우면서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어제부로 체인링크는 파셨어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이라도 파셔야 돼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 음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은 음봉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음봉으로 내리꽂는 음봉, 이 음봉은 이 음봉하고 달라요. 이런 음봉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런 음봉은 너무 안 좋은 음봉이죠, 사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실렸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여기서 다 누군가가 세력이 팔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팔고. 그러면 얘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단순히 지표로 보면 좋아요. 좋죠.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고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고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베스트입니다. 얘는. 지금 봤을 때 전환선하고 기준선의 관계도 전환선이 위에 있으니까 얘는 저희들이 보는 지표, 일목균형표로 보는 지표로서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차트예요. 그런데 캔들로 보면 별로 안 좋아요. 5일선도 깨졌고 이 캔들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으로 내리꽂은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목균형표로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캔들로 보면 또 이게 더 빠질 것 같은 가능성이 높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저께 5선 깨졌을 때라든지 지금이라도 어쨌든 팔고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산다 하더라도 꼭 팔고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이거 체인링크는 위험해졌어요. 네, 위험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팔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권유를. 네. 저는 이런 캔들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체인링크가 안 좋아졌으니까 한 번 더 내일도 볼 수 있으면 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리즈예요. 칠리즈도 기준선 위에 있고 칠리즈는 어떻게 보면 체인링크보다도 이 내려오는 게 조정 모양이 나쁘진 않아요. 예, 고점에서 음봉으로 내려 꽂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엄청 실리지 않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 체인링크보다 칠리지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게 보통의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경우에 차라리 칠리지를 보고 있다가 기준선을 재돌파하는 자리라던가 기준선을 딛고 올라가는 양봉이 나왔을 때 사볼 만한 위치가 되는 거죠. 5선도 꺾였어요. 올라가다 꺾이긴 했어요. 이 후행 스팬도 올라가다 꺾였죠. 물론 캔들 위에 있으니까 아직 괜찮지만 꺾고 기준선은 아직 꺾이진 않고 지금 횡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무너지거나 기준선이 꺾이거나 어쨌든 5선은 꺾였고 전환선이나 기준선은 횡보 중에 있으나 얘가 오늘이나 내일 캔들에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거를 칠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까지는 그나마 홀딩해도 뭐 그냥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기준선이 무너지면은 물론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정 모양은 괜찮으나 기준선이 무너지는 것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 모양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오는 거는 많이 다 팔고 내려왔다는 거고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내려왔다는 거는 그냥 그냥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내려오는 거는 그렇게까지 나쁜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칠리지도 한번 유심히 봐야 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볼 코인은 세타 토큰이에요. 세타 토큰이 3일 동안 3일이 아니구나. 한 일주일 가까이 기준선 위에 있다가 오늘 기준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구름대 아래이기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장의 흐름이 안 좋다 보니 많이 못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조정 모양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냥 여기서 단기적으로 보면 ABC잖아요. 이렇게 ABC면 여기를 조금 내려갔다가 여기에 저점인 1515원을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뭐 거래량도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세타 토큰은 지금의 기준선이 무너지는 경우에 그냥 기계적으로 파시는 사람들은 팔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 기계적으로 팔 때. 그리고 60분봉으로 봤을 때도 기준선이 깨졌으니까 뭐 기준선이 깨진 이후부터는 사실 안 좋아진 거잖아요. 지금은 일봉도 보지만 60분봉을 제가 보는 이유는 배트를 짧게 잡고 단타 위주로 해야 됩니다. 예, 장기적으로 막 대세 상승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잠깐 올라갔다가도 금방 내려가는 장이에요. 세타 토큰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준선 무너지고 있어서 혹시라도 수익 구간에 있거나 아니면 뭐 1, 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손절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 손절을 제가 하라고 권유할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본인 판단하에 하실 거고 아직 기준선에 있으니까 기준선이 완전히 깨지면 1550원이네요. 기준선 50원 밑으로 하회하면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잃고 팔라고 하는 게 저도 쉽지 않아서 팔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쨌든 그거는 본인 판단하에 잘 하셔야 돼요.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하시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기준선을 깬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보시다가 혹시라도 좀 쭉 빠지면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리메스 볼게요. 폴리메스가 지금 뭐 나쁘지 않은 거죠. 폴리메스. 여기 보시면 폴리메스가 주간 상승률 2위예요. 2위. 이렇게 내려오는 기간보다 올라가는 기간이 짧아서 이 전고점은 돌파할 걸로 예상했으나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무너졌으니까 얘도 결국 이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얘도 생규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고점이 413원, 얘의 고점은 412원. 네, 412원, 13원이 고점이라서 413원을 돌파할 때 얘는 신규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까지의 조정은 괜찮아요. 내일도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5선 무너질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전환선이나 기준선까지 무너질 때는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얘가 조정을 언제까지 받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정도의 조정 모양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시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거래량도 안 실리는 조정이라서 이런 조정은 나쁘지 않은 조정이에요. 폴리메스, 네. 그 다음에 아이오타 볼게요. 아이오타도 이번 주에 내내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보고 있는데 3일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3일째 조정받는 이 캔들 모양을 보면 얘도 장대 음봉으로 내려 꽂는 거랑 똑같은 모양이죠. 이거 한 개로 본다고 하면 이 올라갔던 걸 한 반 정도 지금 내려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그래도 괜찮은 점은 거래량이 좀 덜 터지고 있다는 거. 하지만 보시면 예전의 거래량에 비하면 이 거래량은 덜 터진 건 아니에요. 많이 터진 거죠. 역대급 거래량에 비해서 좀 덜 터진 거긴 하지만 뭐 이 세 개의 캔들을 합치면 거래량이 이것까지는 안 돼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5선이 지금 깨졌어요. 깨진 상황이니까 아이오타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들어가는 자리죠. 예,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같으면은 아직까지는 안 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수익 구간에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볼 것 같지만 구름을 무너뜨리면 뭐 수익 구간에 있으면 팔 것 같아요. 예, 구름 아래로 내려오면 기준선까지 깨지니까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구름 아래로 내려왔을 때 기준선 무너뜨렸을 때는 다 정리하시는 게 맞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나마 5선이 지금 막 깨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고민해야 될 때예요. 예, 고민. 마지막으로 오늘 신규로 보는 코인인데요. 오브스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오브스. 오늘 17% 상승하고 있고 아까 제가 1시간 전에 봤을 때는 구름대를 막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서 더 좋았는데 지금은 구름대 안에 있어요. 안에 있고 꼬다리가 바디보다 현재는 짧지만 만약에 이게 오늘 쭉 밀려가지고 꼬다리가 길게 되면 얘는 안 좋은 코인이에요. 예. 그리고 시가총액이 1,5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많이 사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 단타로 조금 금액 넣고 해볼 만한 코인이긴 해요. 오늘 많이 올라가 줬으니까 기준선 돌파해 줬으니까 후행스팬 캔들위로 나왔고 현재까지는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내가 보고 있었다고 하면 언제 살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 시간대 이걸로 봐야겠구나. 자, 오늘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 시간대가 언제냐면 1시예요. 1시부터 만약에 12시 얘가 구름을 돌파하는 자리는 12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돌파하자마자 완전 세게 쏜 거죠.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여기 올라왔을 이 자리가 사실은 얘는 살 자리였죠. 한 방에 구름대를 돌파하는 이 어저께 1시에 얘는 봤다고 하면 살만한 자리였고 조정을 받다가 또 살만한 자리가 오늘 아침 12시 정도 되면 이렇게 좀 살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올라갈 때 따라 샀어도 됐을 뻔 했는데
현재는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니까 얘가 양봉으로 바뀌면 살 수 있겠으나 양봉이 아닌 이상은 지금은 사면 안 돼요. 이미 올라갔어요. 이미 안녕한 코인입니다.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하시라는 거지 지금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오보스. 일봉상 지금 조정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60분봉상 조정 중에 있으니까 그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보스도 뭐 보시면 얘도 거의 역대급 거래량이죠. 오늘보다 높은 거래량이 올해는 없어요. 올해 1등이에요 거래량. 예. 뭐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거죠. 세력이 그냥 일반 개인이 사서 이렇게 올릴 수는 없으니까 세력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내가 세력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세력은 이제 올려놓고 팔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다 올리고 팔잖아요 여기. 지금 올리고 팔고 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올릴 거면 얘가 양봉으로 전환된 다음에 사셔야 돼요. 양봉으로 전환되지 않고 지금 사시는 거는 더 떨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이미 다 올려서 여기서 팔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개미들이에요, 다. 세력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서 이만큼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팔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력과 같이 움직이면 우리는 손해볼 일이 없는데 우리는 세력과 반대로 움직이죠. 와 올라갔네 하고 여기서 사면 이제부터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서 세력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꼭 좋은 타이밍에 잡아서 매수하셔야 돼요. 지금은 절대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양봉으로 바뀌어도 사실 여기 고점 돌파한 다음에 사시는 게 좋은데 뭐 이거 뭐 못 사서 오늘 내가 죽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하락장에는 어쨌든 내가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하락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절 라인을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가셨다가 낭패 보기가 십상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코인들 봤는데 나머지 코인들은 사실 더 안 좋아요. 제가 본 코인들은 그나마 기준선 위에 있거나 구름대 위에 있는 코인들이고 나머지는 다 기준선 아래 있어요. 혹시라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코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꼭 방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꼭 승리하는 코인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